열흘 동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테러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도했던 전 세계 언론들은 2014년 가자 지구와의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반이스라엘 감정으로 일방적인 뉴스만 쏟아냈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은 외면한 채, 그리고 오직 한쪽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가해자이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몰아갔었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언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언론들은 하나같이 가자의 하마스 편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마스의 언론 플레이에 전 세계 언론이 덩달아서 춤을 추었던 것일까요? 저희 브레디 브리핑에서는 세계 언론의 보도 관점이 아닌 오직 진실만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의 진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9일 방송된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를 통해서 이미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설명창에 영상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영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전말을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쪽의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현재 일단 전쟁은 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나 가자지구의 사망자는 아이들 65명을 포함해서 232명이 사망을 했고 19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스라엘 쪽은 사망자 12명에 부상자 40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자지구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피해자 숫자가 적은 것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날리는 수천 발의 로켓들을 잘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피해는 가자지구 못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천 발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날아왔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마스가 날린 로켓은 한 발에 약 100만 원가량 한다고 하고, 이것을 막아낸 아이언돔의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만 했던 경제적 손실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자지구의 사망자 중에는 유독 어린 아이들이 많았을까요? 200여 명의 가자지구 사망자 중에는 60여 명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뉴스에 보도되는 화면을 보면 실제로 피를 흘리며 축 늘어진 아이들의 모습들이 자주 비춰지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했었죠. 왜 이렇게 가자지구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장소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바로 민간인 가정집의 옥상이나 앞마당이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교실 앞마당이나 병원과 이슬람 사원, 심지어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 로켓을 발사하죠. 이번에도 가자지구에서 발사되는 로켓들의 영상들을 자세히 보시면 주로 도시나 주택가 한가운데서 날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켓이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 당국은 당연히 로켓이 발사되는 그 장소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를 향해 무조건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쏘기 전에 반드시 로켓이 날아온 주변의 민간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앞으로 몇 분 뒤에 그곳을 향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쏠 계획이니 반드시 대피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보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비살상 폭탄을 먼저 터뜨려 공습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지붕 위의 노크라고 하죠.
하마스 대원들도 이런 경고들을 접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최대한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런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의 희생을 전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가정집이나 병원이나 학교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민간인들을 그곳에서 대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민간인들을 로켓 발사대 주변에 잔뜩 모여들게 하죠. 무고한 민간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던 것이죠. 2014년 가자 전쟁 당시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들에게 옥상으로 모일 것을 권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미 아부 주흐리 하마스 대변인은 이렇게 당당히 선포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스라엘 전투기를 몸으로 막아서야 한다. 우리 하마스는 우리 주민들에게 팔레스타인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방법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 군도 하마스의 이런 전략을 모를 리가 없죠. 로켓이 발사되는 곳에 무고한 민간인이 인간 방패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공습을 시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다가 또다시 로켓이 날아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인 가정집이나 병원, 학교 등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너지고 잔해에 깔린 민간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면 그곳에 카메라 기자들을 데려가서 희생당한 아이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생생하게 촬영돼서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이 되죠. 이렇게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어떤 미디어도 하마스가 민간인과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는 보도는 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한 희생자라고 보도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스라엘 군이 160여 대의 전투기를 이용해서 가자 지구의 땅속에 설치되어 있는 100km가 넘는 지하 터널을 집중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 지하 터널에는 수많은 전쟁 무기와 군수물자 그리고 지휘본부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 지하 터널로 들어가는 출입구들이 거의 민간인 주택 내부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간인 피해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군은 민간 주택과 병원과 학교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전쟁 범죄이자 국제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은 비군사 지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군사 지역에 전쟁 기구나 기지가 배치된다면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 52조에 따라서 더 이상 민간인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하고 부상당한 가자 주민들의 숫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피해자 숫자는 가자 지구의 보건부에서 발표됐는데요. 이 보건부는 당연히 하마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숫자는 믿을 만한 것일까요? 2014년 하마스 내무부는 가자 지구 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이런 보도 지침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사망한 순교자에 대해서는 지하드 내 그의 지위나 계급을 거론하기보다 먼저 가자나 팔레스타인의 민간인으로 칭해야 한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는 항상 무고한 시민 또는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잔혹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는 문구로 저항운동에 대한 글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이후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 이런 문구로 결론을 내려라. 가자 도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는 로켓의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 이것은 가자 지구의 주거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말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하마스가 자신들의 일원, 즉 테러 단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로 둔갑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메라라는 미국 내 중동 보도의 정확성을 위한 의원회와 ITIC 정보기술산업협의회는
2014년 가자 전쟁 당시에 보건부가 발표했던 사망자 숫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마스의 보건부는 사망자들이 대부분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분석해보면 그들 중 절반가량이 테러리스트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죠. 또 여러 관측에 따르면 하마스의 보건부는 전투 기간 내에 자연사나 가정폭력 등 다른 이유로 죽거나 하마스에 의해서 배신자로 처형된 사람들까지 민간인 사망자 숫자에 포함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가자 전쟁 당시의 상황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하마스 측은 여러 명의 시신이 하얀 천에 덮여서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희생당한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 영상이 정말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얀 천을 들어서 올리고 누워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이 동영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조작 화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60여 명의 어린아이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희생당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숫자도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NN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은 가자지구에 본부를 둔 팔레스타인 보건부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 5월 10일 저녁 이후부터 12일까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주민 60명 이상이 사망을 했으며 그중 12명 이상이 아이들이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이런声明을 또다시 냈습니다. 5월 10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200여 발의 로켓포와 박격포를 발사했는데 이 중 3분의 1이 가자지구 안에 떨어졌다는 거였죠. 이에 더해 가자지구의 알메전 인권센터가 밝힌 성명을 분석해 보면 가자지구에 떨어진 하마스의 로켓들로 인해서 아이 6명을 포함한 8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희생됐다고 공개한 아이들의 숫자에는 사실 하마스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마스가 만들어내는 거짓 뉴스들이 어떻게 제대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걸까요? 현재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쪽에서 취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아랍 국가들에서 온 기자이거나 팔레스타인 기자들이죠. 그 기자들은 최대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가자지구의 희생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제서야 부지런히 카메라를 돌립니다.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직접 그 장면을 만들기도 하죠. 그들이 무슨 근거로 아랍 기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고요? 그들은 취재 도중에도 때가 되면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스는 기자들마저 인간 방패로 활용합니다. 지난 5월 15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알잘라 타워를 폭격한 이유도 그 건물에 하마스의 정보기관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이죠. 민간인 기자들 사이에 당당히 테러 단체 사무실이 잠입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폭격 이전에 건물 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리 알렸고 지붕 위에 노크로 다시 경고를 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폭격당해서 폭삭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마스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자 지구를 봉쇄해서 기자들을 억지로 붙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하마스의 이 모든 공작과 거짓말에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가 깜빡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을 포함해서 세계의 언론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또 외면한 채 거짓의 영, 이슬람의 영이 조종하는 하마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이며 이스라엘을 천하의 나쁜 놈, 죽일 놈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류 언론에서 하는 말만 접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겠죠.
지금 이스라엘 관련 뉴스의 댓글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비난과 욕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죠. 며칠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감독님, 이번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맞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흐르는 미디어 속에서도 사실을 직시할 줄 아는 정확한 시각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악한 자들의 입이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직한 자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언론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54장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서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농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대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과 불쌍한 어린 아이들은 하마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죠.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자 테러 집단인 하마스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애꿎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곳곳에서 우리와 같이 예수와를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아랍 팔레스타인의 믿는 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올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대한민국과 열방에서도 동일하게 올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스라엘 땅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또 다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